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장현상 기자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진짜 뭐 얼굴 까먹을 뻔할 때쯤 또 나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전화 받고 나서 네. 다행이다. 아직 잘린 게 아니었구나. 나를 그래도 잊혀주시지 않았구나. 나를 그래도 잘려요. 정말 감사하게도 연락을 해주셔서 다행히 잘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현상 기자님, 도기자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다롱현 형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아시안 게임 또 다녀오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중국 갔다 오시는 거? 네. 처음에는 이제 도착했을 때는 네. 제가 워낙에 이제 좀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쉽지 않다 이랬었는데 네. 한 이틀 있고 나서 이제 거기 어쨌든 우리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 축제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뭐 좀 한 5일차, 6일차 때까지도 별 데미지가 없었는데 네. 한 11일차 정도 되니까 어머나! 왜요? 어쨌든 이런 일이구나. 이런 일이구나. 당연하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잘 와서 또 한 일주일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회복하고 또 브런치 딱 스타트하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진짜 별 탈 없이 잘 다녀오신 것 같고 또 아시안 게임 또 성적도 또 야구 국가대표팀도 금메달 또 따고 이랬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주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이종열 신인 단장 전격 선임을 했는데 장현상 기자님도 이제 소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네. 기사도 뭐 일찍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선수 출신 단장을 이제 삼성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제 임명했는데 그 전에 이제 홍준학 단장은 뭐 삼성 팬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아니죠. 뭐 그렇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했었고 뭐 삼성 암흑기를 거의 혼자 도맡아서 했는데 이제 삼성이 어쨌든 더 이상은 현재 체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한 발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거에 좀 스타트를 했다고 보고 조금 뭐 과감한 선택이라면 과감한 선택이죠. 사실 외부인 영입을 한다는 건 삼성이라는 구단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종열 신임 단장을 선임했다. 또 이종열 신임 단장이 또 어쨌든 또 색깔이 있는 뭐 선수 출신 단장이거든요. 그쵸.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걸로 굉장히 또 이름이 나 있는 야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됩니다. 네. 어제 그 이제 신임 단장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그 인터뷰 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뭐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펑고 100개씩 하는 거 이거 의미 없다. 효율적으로 이게 체력 훈련인지 아니면 수비 훈련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밑에 이제 기사 일부분을 또 이제 붙여넣기 해두셨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이제 박지만 감독 인터뷰야. 지옥 훈련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제 이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과거에 또 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이제 마무리 캠프도 또 있고 이제 하니까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신임 단장과 또 박진만 감독의 그 야구 철학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딱 들긴 했거든요. 네, 뭐 어쨌든 뭐 완전히 같을 수는 사실 모든 야구인들이 없고. 그쵸.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현장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감독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감독의 우선권이 있는데 단장이란 자리도 어쨌든 프론트 수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뭐 이런 전체적인 팀 야구적인 시각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장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이종열 단장도 자기만의 그 야구관을 어느 정도 얘기한 거 아닌가 좀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뭐 오보에 대해서 설명 이거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가 결국에는 시즌 최종 9위로 마감을 하면서 또 탈골제에 성공했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참 아쉬운 장면이 좀 있었죠. 이제 에릭 페디 선수가 1점대 평균 자책점에 진입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이 네이버 쪽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라피모님께서 180.1이닝 던지고 40자책이라 정확한 ERA 평균 자책점은 1.9963 이런데 규정상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반올림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1.996이기 때문에 6에서 반올림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0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참 미안하기도 미안하고 아깝기도 아깝고 뭐 사실 뭐 아웃 카운트 하나 요거만 잡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였는데 참 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저 어제 모처럼 쉬면서 야구를 좀 라이브로 봤는데 네. 저는 좀 아찔했던 게 물론 일단 타박상으로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인데 공이 맞고 나서 바로 그 앞에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게 완전 이게 사실 튀어나가면 어느 정도 충격이 그대로 이제 흡수된 건 아닌데 바로 떨어지길래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부상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일단 좀 타박상으로 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일단 몸이 괜찮은 거니까 네네. 다행이라 치고 그나마 아쉬운 게
그런데 아쉬운 게 이거죠. 그쵸. 1점대 평균 자책점이 안 됐다는 거. 아니 이게 네. 뭐 1.9963 뭐 이러니까 뭐 정확하게 따져보면 1점대인데 규정상으로는 이제 1점대가 아니게 그쵸. 되는. 이게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 장성호 지금 현 위원님께서 2할 9푼 구리 6모인가? 이랬는데 이제 이 모에서 이제 반올림이 돼가지고 3할 타자로 또 인정을 받았었던 그 시즌이 또 있다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나오는 게 오늘 그냥 올라와가지고 다른 손으로 0.1이닝만 던지고 이제 내려가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세우는 이 기록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렇네요. 자, 그리고 어제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왔었던 2028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 올림픽에서 야구가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차출 가능하도록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야구가 올림픽에서 다시 부활됐다라는 거. 이게 그렇죠.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뭐 도쿄올림픽 부활할 때도 우리가 오랜만에 야구가 다시 올림픽에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 이랬었는데 또 그 뒤로 또 바로 쏙 빠지는 그 예정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컸는데 어쨌든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나왔어요. LA 올림픽에서. LA 워낙 또 미국이 또 야구를 좋아하는 나라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28년 여러분 또 눈 깜빡하면 옵니다. 아, 2028년 진짜로. 23년인데 네. 5년 뒤면은 내가 몇 살이야? 제가 그럼 37이거든요? 37에 올림픽 야구 보는 거예요. 5년 뒤로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눈 깜빡하면 온다고 하니까 또 아찔한데? 깜빡하면 옵니다. 그때면 이제 우리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한 문동주 선수가 그때는 한 핵심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잘한다고 그쵸, 해서 그럼 대표팀에 이제 간다 치면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도 뭐 그쵸? 예. 이제 7년 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이번 좀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도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몰빵이님 플로코 돌아가나요? 소식 있어요? 하셨는데 좀 소식이 좀 있나요? 아니 애초에 뭐 전력에서 제외됐던 건 이제 거의 사실이고 네네네. 이제 어제 뭐 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염경엽 감독이 굉장히 이제 정리를 했죠. 근데 최종 면담을 일단 한다고는 하니까 그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예, 뭐 사실상은 포스트 시즌에 LG와 함께하지 않는 게 유력하다. 그렇죠. 한국 시리즈에는 이제 플러코 없이 또 치를 것이 거의 유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기 언니님, 와 5년 뒤면 제가 도기자님 나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7이시죠. 왜 이렇게 어리신 거야? 이게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깝쳤네요. 이게 딱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어리구만. 근데 이제 저희 위에 최근호님도 37이요? 하하 부럽습니다 하셨잖아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누님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 한번 또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빠르게 저희가 한번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단연 계약 소식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이제 기아 포수 김태군 선수 단연 계약을 또 맺게 됐는데요. 좀 생각했던 것보다 계약 체결 소식이 늦게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시즌 끝나고 나서야 이제 소식이 좀 들렸는데 뭐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논의는 뭐 사실 김태군 선수가 뭐 7월이었나요? 그때 아마 전반기 뭐 그때 끝날 때쯤에 아마 트레이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로도 뭐 거의 뭐 여름부터 계속 쭉 있었죠. 논의는 계속해서 뭐 에이전트 측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계속 있었는데 뭐 이 단연 계약이라는 게 사실상 그 FA를 1년 앞둔 선수의 단연 계약은 거의 뭐 FA 계약이라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줄다리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FA는 기간이라도 한정이 돼 있지. 그쵸. 물론 다음 시즌 가서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스토브리그에 한정돼 있는 건 거의 사실상 사실이잖아요. 근데 단연 계약은 시즌 동안에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태군 선수의 계약 내용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계약 기간 3년에 연봉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이고 총액이 이제 25억인데 여기 옵션 5억까지 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25억이 되는 거죠. 이 계약 조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년에 총액 25억 원. 그렇죠. 네. 뭐 옵션이 5억 있는데 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의 그 단연 계약 그 선수들의 이 옵션은 거의 웬만하면 달성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달성이 좀 쉬운 경우죠. 달성이 쉬운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거의 25억이 총액이 거의 순수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적지 않죠. 사실 적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어제도 그렇고 기사 나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여론을 봤을 때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줘? 약간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왜냐면 김태곤 선수가 지금 90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도 35이고 3년 계약을 하면 이제 38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기아도 4년까지는 안 된다. 이런 좀 확고한 입장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거고. 계약 기간은 좀 이제 1년 줄이는 쪽으로 그렇죠.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곤 선수는 계약 기간을 좀 보장했으면 좋겠지만 금액이라도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선에서 이제 양측이 좀 합의를 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최종적 요 정도 가격에서 선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보거든요. 89년생. 89년생이네요. 아슬아슬했구만. 네. 12월 30일. 12월 30일이면 네. 사실상 90입니다. 네.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나랑 이제 친구였구나. 하루 이틀 차이로 89년생인데 36이네. 그럼 내년 36이에요. 그렇죠. 지금 만으로 34이었으니까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없지만 만으로도 냈지만 네, 이제 36이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김태군 선수의 가격 뭐 지금 채팅창에서는 적절하다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잘 잡았다. 적절한 계약이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뭐 40억 설은 뭐 어디서 나왔던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40억 설, 뭐 50억 설 뭐 많았죠. 사실 단연 계약에 있어서. 근데 뭐 사실 뭐 이 정도 금액이 체결되고 하려면 애초에 처음에 양측이 만나서 네. 그럼 뭐 한 27억에서 이제 내려가고 뭐 한 22억에서 올라가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이제 선수는 내려오고 구단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썰로 나오려면 뭐 무한정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도 양측에 좀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기아 타이거즈는 포수 고민 일단은 당분간은 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FA 박동원 선수를 잔류시키는데 실패를 했죠. 요 사이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장정석 전 단장이 또 이제 옷을 벗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심재학 단장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좀 이제 협상을 이어왔었던 것 같은데 오랜 고민이었던 포수 문제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김태군 선수 2008년 LG에서 선수 생활 시작했고요. 이후 NC와 삼성을 거쳐 지난 7월 류지혁 선수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기아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통산 타율 2할 4푼 8리 25홈런에 727안타 301타점 도루 저지율은 29.4%인데요. 좀 여러 가지 김태곤 선수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록 자체가 화려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포구나 뭐 도루 저지, 투수 리드, 블로킹, 프레이밍, 포수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본기들이 또 굉장히 좋다. 고루 능력을 수비 능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는 좀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보시는 또 이제 장인상 기자님이 보시는 김태군 선수의 장점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기본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난번 스토브리그 때 양의지 선수를 비롯해서 포수 빅4 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수 반열에 있는 선수라고 봐요. 저는 김태곤 선수가 사실 거의 비슷하게. 물론 양의지 선수는 제외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선수 거의 뭐 철인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마지막 요번에 기아 2023 시즌에는 조금 몸 컨디션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예전에 이제 NC에서 이제 있을 때 제가 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때 삼성 류중일 감독일 때였는데 이제 NC 김태곤 선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2016년으로 기억해 제가 그때는. 근데 이제 작년 2015년에 풀경기 다 뛴 거예요. 류중일 감독이 이렇게 쳐다보는 태곤아, 니 뭐 먹노? 진짜 뭐 먹노?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안 다치고 튼튼하니까 이제 근데 그 정도의 완비돼 있는 체력이 저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서도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류의 선수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건강한 몸으로 3년 계약 정도는 탈 없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커리어에서 가장 좋았던 시즌은 역시 뭐 이제 2022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2할 9푼 8리 뭐 3할에 가까운 타율을 또 기록을 해줬고 OPS 같은 경우에도 0.739 이 정도면 포수로서 정말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또 이제 올 시즌이죠. 올 시즌 7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적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타격 성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또승택이었는데 포수 한방 고민 해결했네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한준수가 성장하면서 좀 위치도 애매해졌고 타격도 뭐 특출나지 않고 뭐 일부 선수들 배터리 맞추는 정도인데 굳이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와는 다르게 또 타격적인 능력에서는 좀 의문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애초에 기아라는 팀이 그 전에 우승할 때도 그랬지만 강력한 포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팀 전력이 꾸려져 있는 팀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뭐 활약했던 포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기아는 안방 입장에서는 도박을 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런 것에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도 안방 전력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주축으로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준수 선수라든지 뭐 한승택 선수도 기존 선수 있지만 네. 아직 경험이 좀 많지 않은 한준수 선수의 그 바톤 터치에다가 도박을 걸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 거죠. 예, 예. 그래요. 지금 뭐 위에 뭐 롯데 팬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강남 선수가 또 8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강남 80억 보고 김태군 3년에 25억 보니까 또 싸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 포수 안방 세대 교체를 위해서 약간은 좀 그 스탑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이제 김태군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 뭐 요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심작단장 앞으로 이제 김태군 주전을 더 해줘야 된다. 김태군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과 공감했고 팀 퍼스트와 워크 에식도 귀감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적인 측면에서도 모범적인 고참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워크에식 이런 게 뭐 생각보다 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돈 많이 받는 선수들한테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기도 한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투수 쪽에서는 이제 그런 선수가 양현종 선수죠. 양현종 선수가 워낙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선수인데다가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하는데 야수 쪽에서도 몇몇 베테랑 선수가 있지만 또 포수가 그런 선수가 있다는 건 또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포수는 투수한테도 야수한테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맞네요. 그러한 포수가 워크에식에 있는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거 기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태군 선수를 선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삼성에 있을 때도 또 팬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열정과 긍정님 포수 없어서 맨날 하위권 전전하면서 김태군으로 부족하다고 김민식으로도 우리 우승한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 김상훈 선수, 뭐 김민식 선수 있을 때도 뭐 우승했다라는 거 계속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김태군 선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심리적인 뭐 마지노 선 그렇죠. 이상은 또 이제 김태군 선수 이상이라고 보죠. 제가 봐도. 예. 진짜 포수는 어쩔 수 없다. JKC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포지션과는 다른 게 많아서 포수 키우기도 어렵고 보이지 않는 공헌도 많다라는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베네진님 경력에서 오는 안정감 또 무시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또 해주셨네요. 그냥 경력이 또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아는 현재 그만한 포수 자원들 체계적으로 빨리 이제 잘 키워야 되겠죠 얘기를 하셨고 향후 기아 미래 포수진은 한준수, 주효상, 이상준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세라피모님도 또 질문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뭐 어린 포수들 라인이 이제 그 라인인데 사실 뭐 주효상, 한준수 원래 처음에 올 시즌에 이제 주효상 선수, 한승택 선수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카드가 이제 뭐 기대와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너무 때문에 좀 타격에서 실망스러웠죠 초반에. 그래서 기아도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응급 조치에 들어간 거고 한준수, 이상준 선수도 성장할 타이밍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이제 집어넣을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김태구 선수가 이끌어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한준수 타격만 보면 또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열정과 긍정님 얘기를 하셨고 이게 참 포수라는 포지션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수비도 수비 나름대로 또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팀도 좀 투수도 투수 나름대로 또 이끌어줘야 되고 그 와중에 또 타석에도 들어서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은데 김태군 선수는 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는 목표 이제 3할로 또 이제 잡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지만 이제 팀적으로 분위기를 조금 요즘에 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까? 젊은 선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앞에선 영하고 MZ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젊은 선수들이 어쨌든 이제 프로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주변에서 이제 고참들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닌 것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이 종종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접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했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어떤 꼰대 수치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 특히나 이런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지금 그 세대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팀 중에 하나가 또 프로 구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인원수도 많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 악역을 다들 안 하려고 그러죠. 악역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포수라는 입장은 명분이 있잖아. 안방만인 포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김태군 선수가 좋은 얘기를 좀 해준다면 기아에는 분명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판다움님도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군과 동행을 더 한 이상 한승택 선수는 트레이드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겠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실 트레이드 카드라는 게 이제 받는 팀에서도 좀 이제
원해야지만 또 성사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승택 선수가 포수이기는 하지만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이 좀 많이 실망스럽긴 했기 때문에 과연 원하는 팀이 있을지 안방의 마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좀 이렇게 기회를 줄 또 다른 팀이 있을지 이건 좀 의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저는 한승택 선수가 그 리드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리드로 굉장히 좀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름을 날렸었는데 네네. 나중에 올 시즌에 결국 그 타격 부진에 대한 꼬리표를 떼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타 팀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매력적인 카드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트레이드가 어쨌든 뭐 도 기자님 말씀대로 등가가 이제 좀 이뤄져야 이뤄지는데 그쵸.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트레이드 카드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은 조금 더 향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포수 왕국은 기아네요. 강명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뭐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도 반드시 또 그 뒤따라서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왕국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제후국 제우 뭐 요 정도 토세력 약간 나라 왕국 나라가 KDB님이 이게 말끝을 흐르시는 이유가 뭐 있지 않을까? 한국 시대로 치면 한 가야 정도?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삼국지로 따지면은 왜 그 밑에 형주 밑에 그 모여 있지 않습니까? 금도, 금선 오케이. 뭐 한현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네 개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느낌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지금 젊은 선수들도 반드시 좀 성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가야 좀 그랬나요? 기아가 좀 서운해 하려나? 가야도 좀 그랬나요? 이 우리나라의 또 이제 이 소중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김수로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댓글 좀 잠깐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 꼴등이라 속상해서 야구 끊다가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오마이갓님 또 얘기하셨는데 참 뭐 꼴찌가 이제 확정이 됐죠.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까지 갔다가 갑자기 꼴찌라니 이게 또 웬 날벼락입니까? 뭐 10개 팀 중에 꼴찌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던 팀이 10위를 한다 좀 충격적이긴 하죠. 좀 그런 거로 봤을 때 좀 뭐 서운해하시는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키움이라는 팀이 또 반등에 있어서 어쨌든 제일 꼴찌 막 하다가 또 나중에 전력을 급상승시킨 팀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내년을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마리님 1,400명 넘게 시청 중인데 좋아요가 너무 적네요. 너무 따뜻하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줍시다. 너무 좋은 것도 채팅. 아닌데 너무 좋은 채팅. 지금 1,474분께서 시청하고 계신데 좋아요 수가 166개입니다. 장은상 기자님이 나오니까 좋아요 수가 이렇게 급락한 거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은상 기자님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좋아요가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저는 뭐 맨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뭐 저 때문에 달라지겠습니까? 저 때문에 좋아요 수가 뭐 왔다 갔다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바뀌니까 누가 바뀌었느냐 그랬을 때는 이제 왼쪽에 앉으신 분이 좀 달라졌는데 좋아요 수가 지금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거는 이게 좀 신경이 좀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재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악재를 가지고 오는 인물 아니냐. 이러한 약간의 정치, 농담입니다. 이러한 폴리틱 네. 근절돼야 됩니다. 여러분. 농담. 여러분의 리빠빨림. 좋아요로 여러분의 리빠빨림. 네. 기자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리빠빨리 왜 그래? 빰프를 넣었더니 순식간에 그렇죠. 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281개.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압박을 줘야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하신 게 제가 눌러달라고 해야지만 눌러주는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들어오자마자 딱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과정 항상 또 겪겠다는 거 또 말씀 좀 드립니다. 곧 300개 돌파, 300개 돌파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잔류! 생존! 생존! 난 살았어. 장성기 자님 나오니까 300 넘네. 살았어. 좋습니다. 바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셨습니다. 서영찬님 저 한 번 눌렀는데 도기자님께서 뭐라고 해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짝수로 누르지 마세요. 홀수로 좀 눌러주시기 바라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게 가장 큰 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요 얘기 바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감독 김태형 감독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장은상 기자님이 속한 스포츠 동아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 달고 롯데자이언츠가 김태형 감독을 제21대 사령탑으로 임명한다라는 이제 기사였는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바로. 일단 말씀을 주세요. 바로. 이 스포츠 동아 김현세 기자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가 썼는데 네. 뭐 사실 이런 감독 거취의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더군다나 새 감독이 선임되는 뭐 이런 건 같은 게 굉장히 뭐 체크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단독 기사를 낼 때는 굉장히 뭐 회사가 선택을 많이 고심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도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뭐 크로스 체킹을 여러 번 한 끝에 낸 것 아닌가. 이 정도면 확실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단독을 딱 냈을 저는 텐데. 김현세 기자와 스포츠 동아의 그거를 믿습니다. 예. 지금 뭐 유니콘이 마음에 불지른 거 책임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제 확실한 건 물론 아니지만 그 이후에 또 이제 추가 보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과 만남 없었다. 뭐 선 그었지만 초보 감독도 여전한 후보이기는 하다. 롯데 사령탑 선임 진행 상황은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 롯데 새 사령탑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또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이영미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바로에 따르면 말씀 또 해주신 바에 따르면 성민규 단장은 지금 이제 김태형 감독을 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뒤따라서 또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어제 이제 스포츠 동아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먼저 소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태형 감독과 계약을 논의한 끝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마친 뒤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다.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을 높이 산 데 따른 결정이다. 롯데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만큼 김태형 감독은 마무리 캠프부터 선수단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만난 적도 없는데요? 이런 기사가 또 바로 나가지고 일단은 좀 팬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서트 감독 물러난 다음에 이종훈 감독 대행 체제였고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함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계약 가능성 혹은 이제 오볼 가능성도 사실 열어놓기는 또 열어놔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뭐 여러분도 뭐 네이버 기사 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희는 이거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간 기사인데 이제 뭐 써놓고 수정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네네네. 기자들이. 근데 이 기사는 지금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수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수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승부를 거는 거죠, 그죠? 아니 뭐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뭐 기다려 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좀 기다려 보시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뭐 의문 제기는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얘기가 뭐 이 바닥에서 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얘기고. 그건 그렇죠. 근데 그 많이 나와 있는 얘기에서 결정적인 거를 이제 캐치해 가지고 기사로 내느냐 안 내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그걸 기사로 결국 내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롯데 입장 나오는 기사를 받아다 쓰느냐.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 차이는 그래서 있죠. 저는 그냥 스포츠 동아의 그 일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기사를 믿고요. 그다음에 이 기사를 기다려보면 결과는 최종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보통 이 정도까지 카더라가 돌면 사실인 경우가 또 많은데 JKC님 말씀하셨고 열정과 긍정님 포스트 시즌 해설에서 빠진 것도 이미 감독 내정이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내부 조율 중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베네진님 말씀처럼 지금 워낙에 롯데자이언츠 감독으로 김태형 감독이 간다라는 얘기는 시즌 도중부터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뭐 단장과는 뭐 이미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감독 선임의 경우 일단 대표이사가 직접 만나 철학을 듣고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직 김태형 감독 만난 적이 없다면서 아직 정해진 것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롯데 지주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구단에서 사실 맞아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물기는 해요. 이러다가 그렇죠. 시간 지나면은 이제 발표 딱 근데 감독 선임 그때 맞았네?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멀리 갈 필요 없죠. 작년에 뭐 염경엽 감독 선임될 때도 맞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태형 감독으로 이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번 기다려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태형 감독의 거취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동화 제발 받아주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도 또 많은 것 같고 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후보가 지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가 많이 나왔지만 뭐 롯데 애초에 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1픽은 뭐 김태형 감독이었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있어서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한 게 또 요 근래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확인을 마지막으로 하나 해줬는데요. 저는 이제 왜냐면 그 후배가 쓰는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준 거 하나는 뭐냐, 이 김태형 감독이 지금 다른 팀에 대한 또 이슈가 물려 있어요. 다른 네. 팀에서도 이 감독을 원하는 것 아니냐. 네, 네.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해줘서 이 기사가 최종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저도 뭐 당연하게도 저는 이제 뭐 취재력에 있어서는 이제 스포츠 동아 현업에 계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신 아닙니다. 기자님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은 쪽 중에 하나가 이제 K 쪽. K 그게 뭐 어떤 구단인지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를 가지고 있는 구단이 뭐 많이 있습니다. K 쪽에서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게 아니고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다른 우리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SK도 K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K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제 K에서도 굉장히 또 푸시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저도 들려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김태형 감독이 뭐 간을 보고 간다 이런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뭐 조건을 보고 당연히 가겠죠. 지금 이제 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하게 있을 텐데 어떤 구단이 조금 더 절실하느냐 아니면 어떤 구단이 좀 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을 뭐 아시잖아요. 감독이 조금 전권을 쥐고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구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팀이 조금 더 이 매력적으로 어필하느냐 차이가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현장에서는 뭐 이제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프런트 야구에 대한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예전에 그 제왕적 감독 유형 스타일에 더 어울리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의 거취가 조금 더 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K면 최강 야구인가요? 최강 야구도 K 들어가죠. 그러니까 K 아니겠습니까? G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취에 대한 문제는 근데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월 안에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스트 시즌 진행될 때 보통 이런 거는 경기 없는 날에 또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또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JKC님 코리아 케미컬이니까 하나도 K는 K네 하셨는데 케미컬 코리아니까 그렇구나. 나는 케미컬 C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시고 그만큼 김태형 감독이 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는 이제 뒤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롯데가 한 제일 웃긴 언플 중에 하나가 뭐였냐. 유상증자 190억 때려가지고 롯데자이언츠의 어떤 과감한 투자 이루어진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걸 롯데가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언플을 했어요. 결과 뭡니까? 재미도 뭣도 없는 6위 했어요. 7위 했습니다. 7위. 네. 전혀 뭐 올라갈 것 같은 희망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또 막 또 하위권으로 추락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정말 그 칠무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한 단계 올라갔잖아. 알겠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저는 롯데 팬들이 좀 야구 보는 재미는 크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7위 자리 자체가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투자에 대한 실패 이런 거는 롯데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성적을 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무조건. 왜냐 돈 썼잖아요. 지금 이승엽 감독이 어제 야유받고 했는데도 지금 어쨌든 결과를 낸 거 뭡니까? 턱걸이라도 5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한 롯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키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코칭 스태프 구성이 뭐 확정됐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기는 있는데 홍원기 감독은 일단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현 상황에서는 뭐 유력해 보인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감독의 탓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프런트의 또 입장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일단은 K에서 키움은 또 제가 되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판다오님께서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독이야 그렇다지만 롯데 문제 단장은 안 바뀌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KSJ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셰프가 오면 뭐랍니까? 재료 납품업자가 그닥인데 이것도 뭐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단장이요. 뭐 그건 뭐 기사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심스럽게 중립 기여를 해놓겠습니다. 뭔 중립 기여? 네, 뭐 뭔 중립 기여를 해놓겠습니다. 이럴 거면 나오지 마. 이럴 거면 나오지 마. 그건 아직 우리가 뭐 확실하게 체킹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확실하게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기 때문에 바뀌어도 그만, 사실 안 바뀌어도 유임이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또 댓글창에서 운영팀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운영팀장이 얼마나 힘이 세면 뭐 임명될 만한 감독도 또 이제 뭐 저지하고 뭐 이제 단장이랑 그 성민규 단장이랑 뭐 척을 져가지고 뭐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러니까 팀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물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뭐 좌지우지하고 흥망이고 요 정도까지 갈까? 저는 이거 절대 아니라고 보네요. 시즌 도중에 이제 논란이 크게 터졌을 때에도 좀 여러분들께서 무분별한 뭐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내피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박재호 야구부장님이나 국장님보다 권한 없다니까요. KSJ님들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월급쟁이일 뿐이고 뭐 미쳐봐야 뭐 얼마나 미치긴 하겠습니까? 아니 뭐 운영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하죠. 그럼요. 야구단에서. 네. 근데 막 진짜 막 단장이랑 막 뭐 거의 동일시되는 뭐 그 정도의 그거냐? 그거는 여러분 조금 뭐 권력 예. 관계에 있어서 뭐 양대 산맥 네. 요거는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는 더 위에 윗선, 뭐 단장보다 더 윗선, VIP 뭐 요쪽에 이제 구단주, 요쪽에 또 이제 의사가 더 중요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뭐 이 김태형 감독 롯데 선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지켜보자라는 이제 입장을 견지해 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나는 승패 예측 좀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이제 오늘 야, 드디어 이게 이런 날이 또 옵니다. 야, 지금 사실 이게 꿀잼이죠. 이게 오늘은. 드디어 시즌 마지막 경기가 왔네요. 100만 내 경기 언제 하나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전입니다. 오늘 NC와 기아의 경기, 이 경기가 아주 꿀잼이라는 말씀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SG와 두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순위 싸움에 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선정한 경기 NC 대 기아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산 SSG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두 경기인데, 네. 오늘 NC의 선발 투수 신민혁 선수, 기아는 이제 양현종 선수가 나옵니다. 양현종 선수가 지난 등판에서 또 완벽하게 또 반등한 모습, 또 내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8승 11패 3.68 평균 자책점, 그리고 신민혁 선수는 5승 5패 4.15의 평균 자책점 가능성을 또 보여줬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선발 카드만 놓고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양현종 선수를 기우는 게 사실이고, 양현종 선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지금 이번 경기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170이닝 달성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넘었죠. 네. 네, 그 양현종 선수만 가지고 있는 기록이에요. 8시즌 연속 170이닝. 네. 근데 오늘 6이닝을 던지면 170이닝 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9시즌 연속이고 그건 또 최초의 기록을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야, 그래요. 지금 164이닝이기 때문에 요거 106 몇 년 연속 160이닝 요걸 좀 넘어서서 그렇죠. 또 이제 170이닝까지도 갈 수 있으려면 2014년부터 이걸 달성했으니까 괴물이죠. 괴물. 이닝 진짜. 먹는 능력, 이게 사실 선발 투수의 또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또 본인도 뭐 승리보단 이 기록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기아 쪽으로 손이 기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기아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니던데요. 저 어제 경기 봤을 때 와, 기아가 진짜 열심히 하네.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홈 마지막 2연전이니까 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NC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기아와의 최종전이고, 지금 SSG와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 4위냐 5위냐 요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SSG도 만약에 뭐 4위로 하면 이제 와일드카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3위를 하면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선발 카드를 하나 이제 접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 두 팀이 오늘 무조건 그 선발된 뭐 김광현 선수가 나와서 SSG 던지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SSG도 필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원준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오는데 참 장원준 선수 올 시즌에 또 돌아와가지고, 또 지난 시즌에 물론 또 던지긴 했습니다. 올 시즌에 또 돌아와가지고 또 정말 오랜만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또 승리 투수가 되는 그 기쁨을 또 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등판하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사실 두산은 좀 순위가 뒤집어지는 게 쉽지는 일단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으로 또 마무리를 짓는 경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요 결과에 따라서 저의 출장이 창원으로 가느냐, 그러네. 아니면 인천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정해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람 마음 간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팀 모두 선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디를 응원한다는 두 팀 모두. 얘기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두 팀 모두 선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와일드카드는 창원이냐 문학이냐 오늘 결정된다고 또 다롱이 안녕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원준 선발 맞습니다. 은퇴 안 했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느낌은 좀 오죠. 이제 현역 그쵸. 마지막 네.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옵니다. 왜냐면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장원준 선수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시즌 최종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주제는 또 여기까지고요. 또 댓글 좀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자 또 대구 MBC 만행 좀 언급해줘요 하셨는데 이걸 왜 언급합니까? 저희 브런치입니다. 이런 거는 대구 MBC 시청자 게시판에 가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기자님 지금 키움은 피바람이 부는데 키움 내부 FA는 잡을 생각이 있을까요? 임창민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어떤가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키움 어쨌든 지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단의 뭐 몸집이라고 해야 될까? 그쵸? 요걸 네. 좀 이제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긴 해요. 일단 뭐 어제죠. 뭐 14명이나 내보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보낸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확실히 좀 몸집을 줄이고 가려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보이고 그런 거로 봤을 때도 내년 계약에 있어서 뭐 FA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좀 팬들은 걱정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내부 같은 경우에 또 선수들을 면밀히 살핀 다음에 계약을 살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키움이 확실한 FA는 그래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올 시즌 안 하던 돈질을 씨게 당해서 키움은 원래 키움 스타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까 하셨는데 어쨌든 키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이제 리빌딩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도 좀 많이 주고 그랬을 때는 이제 베테랑 선수 혹은 이제 FA 선수 영입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 아까 말씀해 주신 그쵸. 것처럼 네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외부 영입은 거의 힘들다. 그쵸. 이제 내부에 있는 자원들 좀 더 올려서 쓰고 좀 네. 기회 많이 줘보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 사실 이제 키움이라는 구단이 육성에 있어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그렇죠? 구단 아니겠어요. 네네네. 저는 그 리빌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드래프트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선수도 올 시즌에 뭐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상위 라운드에서도 그렇죠. 그런 부분 좀 기대를 당장 내년에는 좀 하시기 어렵더라도 좀 젊은 선수들에게 좀 정도 좀 붙이시고 이러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좀 적응이 안 됐는데 네. 오늘 또 좀 핫한 이슈를 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또 텐션이 올라오네요. 네. 야! 야, 썰어있네. 정은상 기자님 썰어있네. 호재 인물이었네. 야, 지금 1631분께서 동시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 45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아까 또 한번 이거 말씀드리니까 이 465개, 453개 요거 본인의 영향 있다 없다? 한 12% 정도는 그래. 12%는 너무 적다. 본인이 뭐 한 50% 갈까? 반띵해.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오시니까 좋아요 많이 늘어나네요. 여러분들 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부탁드리면 또 이렇게 또 눌러주시는 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간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의리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도 기자님 나와서 좋아요 눌렀대요. 요거 루카시스님은 이제 저 때문에 참 저런 거 잘 읽으죠.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죠. 저런 눈에 거는. 딱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144경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팬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포스트 시즌 때에도 당연하게 이제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이제 구독, 알림까지도 그렇죠. 또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 뭐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다시 한번 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만 더? 500개? 7개? 500개 가나요? 500개 가나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한 개씩 또 쭉쭉쭉 그쵸.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500개 가면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취소하는 거 아니야? 498개 가자 아주. 내가 눌러야겠다. 내가 이렇게 둘이 누르자. 오케이, 왔어. 너네 519개.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498개라서 하나 누르고 이제 하나 누르고 해서 넘기고 가자. 그렇죠. 퇴근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안경현 의원님 당분간은 이제 수요일날 안경현 의원님 나오시니까요. 안경현 의원님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